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아작 영문법 시간입니다. 영문법 강의인데요. 쌤이 앞에 한 달 좀 전에 공영포 영문법, 그죠? 공무원 영어 시험을 갖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영문법 강의를 갖다가 한번 인트로에서 소개를 했죠, 그죠?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공영포 영문법이라고 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또다시 또 영문법 강의를 갖다가 다른 종류로 촬영한다는 것도 조금 중복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제목은 아작 영문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작 영문법이라고 붙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강의까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영어로부터 자유 2 동사편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레벨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조금 수업 영문법의 범위를 갖다 벗어나는 부분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심층적인 어떤 그런 영문법 내용은 영어로부터 자유라는 타이틀로 하든지 아니면은 영문법의 원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따로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아작 영문법이라 해가지고 아주 오스톡스하게 영문법의 큰 줄기를 갖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영문법이 레벨이 낮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강의 내용들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높다, 레벨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쌤이 영문법 강의를 갖다가 레벨을 쫙 올려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간다 해도 사실은 그 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공무원 영어 시험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공시생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레벨이 아니고 성인 레벨에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어떤 레벨이든 그 레벨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목표죠. 저거는 내보다 레벨이 높아서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성인 레벨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작 영문법이라 아작 English Grammar라고 해가 동사편을 갖다가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명사편은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영문법을 하면서 그렇다고 딱 문법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풀이도 하고 그리고 수능 유형의 어떤 그런 어법 문제, 문법 문제도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문 형태의 바로잡기라든지 주관식으로 그리고 리딩 독해를 통해 가지고 수능 형식으로 정답, 오답을 갖다가 체크하는 건데 거기에 주관식을 더해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영문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일제식 영문법이라 하죠. 일제식 영문법. 그런데 어떤 이렇게 좀 아주 복잡한 내용을 아주 이렇게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탁탁탁 정리하고 하는 거는 일본 쪽 친구들이 잘 합니다. 잘 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쭉 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심지어 대학 시절 정도까지만 해도 그 문법 용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영어학자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던 것들인데요. 근데 그 문법 용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문법 용어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는 문법을 갖다가 좀 노내시하고 난 영어를 잘하겠어 이렇게 하면 쌤이 단 한마디 딱 하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사회과학에서 특히 인문사회과학에서 어떤 학문의 영역이든 그 학문의 그 학습량 혹은 연구량의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이 그 필드에서 사용되고 적용되는 용어의 개념 정의를 갖다가 체화하고 인지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즉 50% 이상 심지어는 3분의 2 이상이 그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이 그 필드의 어떤 자금량이나 학습량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영문법에서
영문법 용어 모르고 개념 모르고 하겠다. 그거는 원어민 애들 같이 원어민 친구들 같이 그냥 십수년을 갖다가 그냥 영어라는 어떤 거 구덩이에서 뒹굴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쌤 말이 조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정말로 꿈 깨야 되는 겁니다. 용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용어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 개념 안에 사실은 영문법의 원리와 설명, 그리고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애써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냥 영어로서 영문법을 갖다 체득하겠다. 그래서 난 grammar in use나 딸딸딸딸 외우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수십 분 돌려가지고 외웠다 해도 조금 깊이 있는 영문법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구문이나 이런 거, 특히 쌤 주특기가 그렇습니다. 좀, 내 영어 좀 한다 이럴 때 한두 문장 탁 던져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사실 거의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깊이 있는 레벨까지 사실은 영문법 공부가 잘 안 되니까요. 더구나 그 어떤 용어의 어떤 개념적 용어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거부하면서 나는 영문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쌤이 단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정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영문법 학습이 필요하다. 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쌤이 강의에서도 그냥 현재 완료라면 현재 완료는 뭐 이렇다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현재 완료가 어떤 언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형성되고 구사되고 있는지를 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현재 완료에 have plus pp로 표현된 그 무수한 표현들이 각각 고유한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살짝 달라지면서 다 그 맛을 갖다가 풍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맛을 느끼면서 영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쌤이 너무 지금 앞에서 너무 혼자서 지금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사편. 자, 쌤이 또 그림을 딱 그려놨죠, 그죠? 자, 동사의 영문법이 도대체 어떠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처음 딱 책을 딱 펼치면 동사의 시제, 동사의 종류와 문형,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태, 그죠? 그 다음에 뭐 조동사, 뭐 진행, 수동, 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준동사 쭉 나오고, 그죠? 그리고 뒤에 화법 나오고, 동사 파트니까 부사가 따라와야 되고, 그것도 사실 그 목차만 딱 보면 그 책의 저자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조금 금방진 이야기를 하면 그 레벨까지 목차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를 제대로 알고 쓴 책이냐 아니면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fabricate 막 짜집기 한 거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아무튼요. 그러면 이러한 동사의 파트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이 골격이 뭐냐부터 알고 가자 이거죠. 자, 동사가 있다. 이제 동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동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지금 쌤이 하는 이야기,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요소가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동사문법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영문법의 원리 뭐 10분이면 해결된다 뭐 이런 타이틀로 쭉 올라오는 거 봤는데요. 쌤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막 그런 게 있다더라고 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쌤이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만 딱 풍기더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름 그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자,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는 주어입니다. 주어. 여러분, 영문에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는 문장 봤습니까? 뭐 감탄사나 이런 거 나올 때 있겠죠, 그죠? 근데 동사도 없죠, 그죠? 아니 명령문에 동사가 없는데, 명령문에 주어가 없는데, 그거는 이미 대화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대화자 간에 명령문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다는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 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겠죠, 그죠? 그래서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반드시 문장 전체의 주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까지. 두 번째는 이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시점이 있는 겁니다. 시점. 우리가 보통 시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제가 아니라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상의 좌표 따라서 뭐다? 시점입니다. 시점. 그럼 시제는 뭐냐? 시제는 우리가 한자로 이 제자라고 딱 표현한 게 제도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규칙을 갖다가 딱 정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구체적인 시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뭔가 규범화해 놓은, 뭔가 형식화해 놓은 것을 갖다가 시제라 하는 거죠. 그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우리가 미래 시제, 뭐 이 시제론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 시제는 없다 그러는데 쌤은 어디까지나 3시제론자입니다. 미래 시제 반드시 쌤은 미래 시제를 갖다가 시제 영역에 포함시켜야만 영문법 전체가 또 동사의 시제 파트가 하나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쌤은 3시제고요. 아무튼 시제라는 것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동사가 가지는 시간상의 좌표는 시점이다 이래 됩니다. 쌤은 주로 시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태입니다. 태. 물론 이 태는 타동사일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죠? 타동사일 때 그 행위가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주어가 반대로 거꾸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으로서 영향이나 효과를 받느냐 이 two-way communication이죠. 그죠? 어떤 주체가 있으면은 객체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인간의 어떤 사회생활의 자체가 혼자 고요히 수행을 한다든지 돌을 닦고 있다든지 하면 논외겠지만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대화도 커뮤니케이트와 커뮤니케이티가 있듯이 행위에 있어서도 서로 효과,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표현할 때 능동과 수동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은 동사 표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사가 있으면은 지금 동사 문법이기 때문에 동사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주어가 있어야 돼. 의미상의 주어까지 포함해가. 그 다음에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 문제가 따라다닌다. 이래 되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는 여러분들이 준동사에서 많이 들어보죠. 그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 심지어 전치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부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가 동사적 성질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동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죠? 부정사 같으면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뭐 동명사 같으면 소유격, 때로는 목적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동사의 시점은 준동사에서 역시 해당이 되죠. 뭐냐면 준동사가 단순 준동사냐, 완료 준동사냐. 그죠? 단순 준동사일 때는 기준 시점과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완료 준동사일 때는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킨다. 준동사에 그대로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태는 이거는 분사. 그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능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 분사로 표현하고 수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사로 표현한다. 그죠?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상태일 때는 과거 분사. 그죠? 진행과 상태도 능동과 수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질상. 따라서 이 분사 자체가 태라는 것은 태 자체는 분사라는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준동사에 있어서도 부정사도 능동적 부정사, to do. 수동적 부정사, to be done. 그죠? 다 있죠? 동명사도 능동하면 doing. 그죠? 그 다음에 수동이면 being done. 그죠? 능동, 수동은 항상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의 문법은 주어, 시점, 태를 갖다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중에 부정사, 특히 부정사에 가가지고 까다로운 문법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떤 친구냐라고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 문법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점, 시제라는 이 파트는 이 법이라는 파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왜? 법, 즉 직설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있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가정적 사실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가능성을 떨어뜨린 가정적 사실로 표현하든지 이것들은 다 뭘 조작해서 표현한다. 동사의 시점, 달리 말하면 동사의 시제를 갖다가 조작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시점, 시제와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 즉 직설과 가정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리고 시점을 갖다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시점은 일단 기준 시점이 결정을 하는 거죠.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이전이다, 같은 시점이다, 이후 시점이다, 전동후. 사람 이름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냥 친구같이 전동후.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전동후야. 저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시점은 그보다 앞섰느냐, 같으냐, 그 이후냐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전부다. 사실 전부다. 거의 전부다. 곧바로 이어가 왜 쌤이 거의 전부다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점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전동으로 표현되고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또 표현하죠. 가능성. 가능성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직설법일 때는 가능성이 높고 가정법일 때는 가능성이 낮다. 이래 되죠. 그죠? 그것을 뭐가 표현하느냐? 조동사가 표현한다. 이 말. 조동사가. 그러면 이 조동사가 기준 시점과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한다. 사실 영문법은 동사의 문법이라기보다도 조동사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걸맞을 정도로 조동사가 거의 쌤 생각에는 한 80% 이상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문법에서. 쌤이 영어로 자유2는 기준 시점과 가능성의 인식이라는 이 두 가지 타이틀로 거의 800페이지 넘는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해 나갑니다. 동사 문법을. 그 정도로. 그러면 이거를 관장하는 녀석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거의 책 전반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동사 문법의 하나의 개념적 어떤 개념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깨끗이 지우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뭐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시점, 또 그것을 표현한 시제가 있고 능동과 수동의 태 문제가 따라다니게 돼 있다. 이것들은 다 준동사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동사가 있으면은 직설로 표현할 거냐 가정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법의 문제가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이 법은 이 시점을 조작해서 변형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의 어떤 문법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시점을 갖다 표현할 때는 기준 시점이 핵심이고 그리고 법을 표현할 때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핵심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장하는 녀석이 조동사더라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조동사가 뭐 저런 역할까지 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문법에 80%, 90% 가까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파트의 영문법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첫 챕터 1이 이제 시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의 이제 시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적 인식을 가지고 영문법을 갖다가 대하고 파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시점, 동사의 시점, 시제는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그와 같으냐, 같은 시점이냐, 아니면 이전 시점이냐, 아니면 이후 시점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영어 동사 시제 문법의 거의 전부다. 완전 완벽한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다. 거의 전부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대소의 크기라든지 길이 장단이라든지 무게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상대적 인식의 결과물이죠. 절대적으로 뭐가 크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뭐 굉장히 뭡니까? 뭐
높은 건물이라 할 수 있는 한 3층 건물이 저쪽에 한 100층짜리 가면은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듯이 시점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현재를 현재라고 딱 규정할 수 없죠, 사실은. 지금 쌤이 딱 규정한 현재는 지나가 버렸죠.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일정한 시간상의 어떤 그 좌표 안에서 움직이는 이걸 갖다가 지금 now,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이걸 또 기준 시점이라고 두면 이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시점이냐 아니면 이전의 시점이었더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이후의 시점이냐를 갖다가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동사 시제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는 상대 시점의 원리입니다. 상대 시점의 원리. 쌤 이런 타이틀들은 다 영어로부터 자유 9판 2001년도 출간된 9판에서 거의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다 언급해 놓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이제 개정 정보판을 냈죠. 1, 2로. 그 안에서도 다 이런 개념적인 어떤 원리적 용어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쌤이 창작한 타이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뭐, 어디 누군가가 우리말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정립해 놓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원서를 찾아봐도 이런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쌤은 작업할 때 원서 일절 안 받습니다. 쌤이 원서를 직접 구해갖고 사서 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사전 하나 놔놓고 쌤이 어떤 그 일관된 로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밧줄을 딱 잡고는 그 밧줄의 끝이 어딘가를 갖다가 쭉 따라가서 결국 그 끝을 찾아낸 것이 뭐 전시성 내주기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자유 1, 2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점,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동시냐, 이전이냐, 이후냐만을 갖다 확인하는 이런 상대 시점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문법에 동사의 시제는 이 상대 시점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걔들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를 디코토미를 갖다가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항상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점을 기준을 잡아놓고 이전이냐, 이후냐, 같으냐라고 나눠가지고 확인하고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쌤이 거의 전부 다 했죠. 그죠? 근데 살짝 이 어떤 상대 시점의 원리에서 살짝 비켜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단순 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 현재라기보다도 그냥 현재 시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로 표현된 것도 보면은 그게 팩트, 진리를 표현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단순 현재라고 익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 즉 진리를 나타내는 단순 현재 시제 표현이 있다 이 말이죠. 즉 현재형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불변의 진리나 자연적인 어떤 사실, 현상을 갖다가 혹은 뭐 사람의 보편적인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 표현할 때도 다 단순 현재로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는 단순 현재의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과거로 표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쌤이 이게 상대 시점의 원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비를 시켜가지고 절대 과거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과거형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 사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했다면 그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1789년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딱 쓰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절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단순 현재, 진리를 표현하는 단순 현재, 그리고 절대 과거 시점을 표현하는 절대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이거는 뭐 일반 영문법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원형 동사로 표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는 이 원형 root verb 이라서 r로 표현한 겁니다. 이 원형들이 표현하는 것 구체적인 시점이 어디냐? 그거는 시점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시점을 해체. 어느 시점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표현하는 원형 동사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동시냐, 이전이냐, 이후냐 여기에 판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동사의 일반적인 개념도와 지금 이야기한 동사의 시점의 어떤 표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영어 동사문법의 essential,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의 코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쌤이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그림 전체를 딱 머릿속에 주시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제로 왔습니다. 현재 시제. 지금 있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뭐 표현하는 현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나 사실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다 이 말이죠. 진리나 사실. 자, 여기서 진리나 사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어떤 개념적 인식을 쌤이 앞에서 뭔가 언급했던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딱 한번 캐치를 해보십시오. 진리나 변함없는 사실, 팩트가 뭐다? 우리 앞에서 쭉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으면 시제가 있고 그 밑에 법, 가정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과 가능성 이래 갔죠? 가능성. 가능성 입장에서는 뭐다? 가능성이 100%다 이래 되죠. 진리와 사실. 그죠? 즉, 가능성 100%의 사실을 갖다가 표현하는 현재 시제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 100%라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100%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가능성 100%라는 객관적 팩트를 딱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지금 무조건 100%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 화자의 인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든 화자의 생각 속에서는 그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화자가 스스로 표현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 가능성 100%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이해하는 또 인정하는 가능성 100%의 사실, 즉 뭐가 있다. 자연적인 어떤 현상,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뭐 규범화된 일반적인 현상, 이런 등등, 그리고 속담도 있고 습관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시제 파트에 처음 딱 공부에 들어가면 현재 시제에서 항상 제일 먼저 학습하는 현재 시제 특수용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가능성 100%의 인식으로 즉 절대적인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자, 보면 자, 불변의 사실이다 돼 있죠? 자, the earth revolves round the sun.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요즘은 뭐 지구 평평설인가 나와가지고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아무튼 그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그 이론을 갖다 기반으로 하면 지구는 이 태양 주위를 갖다가 돌고 있죠. 그죠? 자, 일단 해놓고 도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 역시 변함없는 자연현상이죠. 가능성 100%.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그죠? 섭씨 100도에서 물은 끓는다. 단순 현재 딱 쓰고 있죠. 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속담, 격언 따위도 뭐다? 단순 현재로 쓴다. 이거는 미리 이야기하면 속담이나 격언이 과거에 형성이 된 그죠? 속담 격언인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과거에도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실이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실로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 현재로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 그리고 어떤 팩트, 사실 나타낼 때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는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한 일주일 쭉 늦게 일어나다가 오늘 아침에 탁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과시하듯이 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 자체도 변함없는 어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사실, Jane is beautiful. Jane은 아름다워. 지금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Jane은 아름다워 이 말 속에, Jane은 옛날에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다웠고, 뭐, 계속 아름다울 거야. 이런 인식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불변의 사실이나 자연현상이나 속담, 격언,
가능성 100%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 현재형을 표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동사의 do에서 봤던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단순 현재 진리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참이죠. 그죠? 현재, 과거, 미래 어떤 시점에서든 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재, 과거, 미래를 갖다가 그냥 기준 시점이라고 보면 어떤 기준 시점에서든 다 팩트고 가능성 100%고 참이다 이래 되는 거죠. 자연적 진리라든지 불변의 사실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참이었고 현재에도 참이고 또 일정 시간 뭔가 천지개벽이나 엄청난 어떤 사건의 사실의 변화가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이후에도 즉 미래에도 참일 거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뭐다? 다 단순 현재로 표현한다. 왜?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 현재도 참, 과거도 참, 미래도 참.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이 그림을 갖다가 이해하면 현재도 동그라미, 과거도 동그라미, 미래도 동그라미일 때는 하나의 팩트,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로 쓴다. 딱 이래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딱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어제도 돌았고 몇 년, 수백 년 전에도 돌았고 이 태양계 자체가 솔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행보를 보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전에도 돌았고 지금도 돌고 있고 앞으로도 돌 거다라는 인식에 의해 가지고 불변의 진리로 표현한 단순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백도에 끓는다라는 것도 이건 엄청난 어떤 자연의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걸 근거로 생각하면은 더더욱 그럴 거니까 역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담격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에 하나의 진리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그게 현재도 지금 사람들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니까 이 속담이 현재도 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우리 인류 사회에서 뭔가 진리로서 지속될 거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로서 단순 현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습관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죠. 습관이라는 지금 기준으로 이전부터 좀 줄곧 해오다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것이 이어질 거다라는 인식이 곧 습관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습관일 때도 단순 현재를 쓰고 있다. 그럼 Jane is beautiful 했을 때 이거는 현재의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함없는 사실. 제인은 어릴 때부터도 예뻤고 지금은 또 미인이고 이후에도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제 됐죠? 진리 사실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끝나고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여기서 끝이 나고 그리고 뭔가 시제의 어떤 예외 파트로 살짝 들어갑니다. 그 파트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쌤은 지금 현재 시제 2라고 해놓고 타이틀 하나도 안 바꿔놨죠. 진리 사실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보는 아주 그죠? 왕, 내, 발, 착. 갈 왕자, 올레자, 떠날 발자, 도착할 착자. 그러니까 왕래발착 동사일 때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갖다가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외죠. 그죠? 미래를 현재로 표현하니까. 그죠? 미래의 사건 사실을. 이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하나의 예외다 해가지고 뭐 시험에도 뭐 중학교, 요즘 초등학교 영어를 하면 초등학교 문법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 같으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왜? 왜 쓰니까. 이건 뭐 맞는 내용입니다. 쌤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예외적인 영문법이 나오게 된 그 인식이 뭐냐 이거든. 쌤은 영문법을 갖다가 지탱하는 뒷받침하고 있는 쟤들의 언어적 인식 로직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쌤의 이 뭐 철학이죠. 그죠? 영어로 잘 일리해서 줄곧 모든 문법서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이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단히 증명하면서 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로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한 로직이 있다 이거지. 그냥 현재 시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예외니까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쓰일까를 원리적으로 알아보자. 자 보겠습니다. The train leaves at 10 o'clock in the evening. 이랬어요. 저녁 10시에 이 열차가 떠난다 이랬는데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이후 시점이라고 지금 저녁 10시에 떠난다 이래 돼 있어. 그럼 왜 the train will leave를 안 하고 왜 leaves를 했을까? 단순히 현재형을 썼다. 뭐다? fact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거는 on schedule. 즉 일정표에 의해서 딱 정해져가 있는 거죠. 이 열차는 뭐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오늘도 저녁 10시 떠난다. 저녁 10시 반 뭐 대전행 열차라든지 뭐 저 목포행 열차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줄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 이걸 사람으로 딱 비유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열차의 어떤 습관이죠. 그죠? 스케줄에 따라 딱딱딱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100%고 딱 정해져 있으면 뭘로 쓴다 했다? 단수형을 쓴다 했죠. 그림을 딱 돌아가 볼까요? 미래라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라도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일 때 딱 정해져 있을 때는 뭘 쓴다? 단순 현재형을 쓴다. 그 인식에서 나온 표현일 뿐입니다. 이게. 즉 엄연한 단순 현재 시제의 문법의 한 내용일 뿐이다. 이게. 이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We go on a picnic next Sunday. 그래서 흔히 또 이렇게 나오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그냥 단순 현재를 쓴다. 미래를 안 쓰고. 그렇죠. We go on a picnic next Sunday. 그러면 여기다가 we will 쓰면 틀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워낙 강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미래 시간 부사 함께 쓸 때는 조동사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안 쓰고 그냥 동사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하니까 will go 하면 틀려? 틀립니까?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will go라 쓴다고 틀린다 하면 이 영문법이 아니지. 그럼 이 차이가 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will을 썼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추측이라. 그러니까 뭐 다음 일요일 날 우리는 소풍을 떠날 거야. 뭐 떠날 예정이야. 뭐 이 정도죠. 근데 100% 간다 안 간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go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위에 내용하고 비교해가 여러분 딱 보니까 딱 감이 오죠. 그죠? 아, 이게 100% 정해져 있는 거구나. 팩트구나. 그러니까 뭐다? We will go on a picnic 하면 우리는 다음 일요일에 소풍을 갈 거야. 가겠지. 가고 싶어. 뭐 이런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딱 해가지고 단수 현재를 딱 썼을 때는 우리 발표는 이런 겁니다. 친구한테 야, 나 우리 다음 일요일 소풍 가. 느낌 옵니까? 이미 일자가 딱 정해져가 있고 스케줄이 딱 잡혀 있는 거죠. We on schedule, 여기 on schedule 다 똑같은 인식이죠. 그죠? 쌤이 사실 한 번씩 노래방을 간다든지 하면 옛날에 자주 불렀습니다. Ace of Sorrow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Ace of Sorrow. 예, 번안이 돼가지고 우리 그 팀폴리오도 부르고 했습니다. 사실은 Ace of Sorrow의 그 가사가 보면 she인가 he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He's gone tomorrow 이렇게 나옵니다. Tomorrow. 이게 지금 미래 시간 부사인데 밑에는 단수 현재로 이 사실 뭐 현재 완료나 같은 의미입니다. He's gone tomorrow. 이걸 그대로 하면은 내일이면 그는 가고 없어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내일이면 그가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없어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현재 완료 어떤 결과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내일 일어날 상황이 팩트로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수 현재를 쓰는 겁니다. He will be gone tomorrow 이렇게 안 쓰고 He will be gone tomorrow 하면은 내일이면 그는 갈지 몰라. 뭐 가겠지? 갈 거야? 근데 he's gone tomorrow 하면은 내일이면 그는 가고 없어요. 나를 떠나버리고 없어요. 딱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역대 영문법 문제 중에 출제 빈도 거의 넘버 원일 겁니다. 초, 중, 고, 뭐 대학, 토익, 토플, 탭스 다 뭐 수능까지 다 합쳐가지고 출제 빈도 넘버 원, 넘버 하나 뭐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간 조건을 갖다가 표현하는 부사절에서는 뭐다? 조동사 위를 쓰지 않고 단순 현재형을 쓴다. 라는 이 문법. 이게 또 예외죠. 그죠? 예외로 외울 게 많은데다가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우리말까지 같이 머릿속에 집어야 하니까 다른 것도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얼마나 영문법이 귀찮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왜 현재형을 쓰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왜 썼겠습니까? 그가 도착하는 게 팩트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럼 무조건 온다 이 말이지. 그가 오면 이 말이야. 올지 안 올지 모른다가 아니고 그가 오기로 되어 있어. 그가 오면, 그가 도착하면 그가 3시에 저 김해공항에 온대. 그래, 그가 3시에 오니까 그 도착하면 내가 그 녀석 태우러 갈게. 얼마든지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이것도 스케줄로 보면 그가 도착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을 쓴 거라고. 여기 when he will arrive라고 그러면 쓰면은 이거는 뭐 100% 무조건 학교 문법, 수업 문법에서 무조건 틀리게 돼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시험 문제 나오면 will 나오면 무조건 그냥 꺼버려야 되는. 근데 영어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틀리느냐 이거지. 얼마든지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아니 왜 조동사를 못 써? 여기다가 can이나 must나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If you do it만 씁니까? If you can do it. If you must do it. If you have to는 이게 법조동사, 순수조동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아니 다른 조동사를 다 쓰는데 왜 will은 서자도 아닌데 왜 여기다가 못 쓸까? when, if, as soon as, until 이런 등등의 어떤 부사절이 부사절 안에서 until, as soon as 다 쓸 수 있다고.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단수 현재형을 써야 된다라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이게 논란이 되고 will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영문을 가지고는 출제를 갖다가 못하니까. 근데 다른 강의 지금 사실 이 내용은 아기똥 아작 기본 동영상 강의를 쌤이 줄여가지고 아기똥이라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어로 자유 카페 회원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공한 그런 지금 강의의 앞에 문법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때 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대치동에 쌤이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막 강의하고 있을 때 그때 대치동의 휘문고등학교 나름 명문이었으니까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온 학부모 부모님이 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신의 자녀가 아마 이걸 틀렸어. 이거를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얼마든지 썼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분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할 때 여기다가 이걸 will을 갖다가 쓰고 if 다음에 will 쓰는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제법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했겠지. will 들어간 거를. 근데 우리 수업 문법에서는 무조건 틀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이게 틀렸느냐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럼 내신 한 등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송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쌤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영어로 자유2에는 여기 if 다음에 will until 다음에 will, when 다음에 will 들어가는 예문들 수두룩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뭐 때문에 그가 도착하는 게 정해져가 있는 게 이게 미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가 도착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썼을 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If you are late, 그죠? 사장이 굉장히 화를 낼 거야. 너가 만약에 지각을 한다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너가 지각했다 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야, 너 이제 지각하게 됐어. 너 큰일 났어. 너 지각하면 말이야. 너 지각했다 치자. 이걸 갖다가 엄연한 팩트로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지금 말한 화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린 겁니다. 팩트로서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형을 단순 현재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우리가 영문법에 동사 시제, 현재 시제의 예외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문법이 예외가 아니고 뭐다? 엄연한 동사문법의 엄연한 절대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이 차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n he will arrive 하고 when he arrives 하고. 이때는 좀 미정입니다. when he will이 좀 불투명한 걸 표현하기 때문에. 밑에 거부터 먼저 보면 when he arrives 하는 거는 너 그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 그가 도착하는 시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도착하는 것은 뭐다? 팩트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위에는 그가 언제 도착할지 알겠어? 시간 자체도 불투명하고 도착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여기는 직설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많고 도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뭐가 불투명하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차이도 이해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재 시제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시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시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과거에 현재 이전의 시점을 갖다가 표현한다 이래 되죠. 그죠? 쌤이 뭐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현재라면 현재에서 바라본 이전의 시점은 몽땅 과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요건 지금 빵꾸가 나야죠. 그죠? 수학적으로 하면 포함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그 이전 시점은 몽땅 과거다. 과거 완료도 없습니다. 대과거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이전은 전부 과거일 뿐이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법, 직설법, 가정법 우리 학습할 때요. 그래서 과거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이야 무조건. 그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 과거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절대 과거 시점에 이 시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절대 과거 시점이라는 게 절대적 과거 시점으로 무조건 과거로 표현하는 것, 무조건 과거로 표현하는 것. 밑에는 사실 살짝 다르고요.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과거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준 시점이 이래 있는데 여기서 과거라. 그러니까 이게 1950년입니다. 근데 여기가 1910년이라. 자, 19년 하겠습니다. 1910년 기분이 나빠가지고 1919년에 우리 이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제 이 1919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1950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1950년대에 누군가가 그 앞선 1919년도의 3.1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시제의 전후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과거에서 표현한 그 이전의 시점이니까 이거는 had pp겠구나. 응? 그죠?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과거로 쓰더라 이 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 he said를 했습니다. he said that 하고 요렇게 이게 목적절로 왔습니다. he said that there broke out a big fire in town yesterday 이렇게 됐어. 아니 위로 가 있네요. he said that the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이 시점보다는 분명히 1939년이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broke out이 아니고 had broken out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리고 그냥 broke out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시제의 하나의 예외구나라고 또 외웠죠. 특수용법이구나라고 다들 공부하고 외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또 기준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 왜 과거 완료 had pp를 안 하고 과거 시점으로 표현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절대 과거라는 게 자 이게 지금 1939년입니다. 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이 시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딱 끊어놓고 이 이전 시점, 이 1939년 이전 시점에서는 이 시점은 단순한 미래일 뿐이죠. 그죠?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이고 이후에 발생할 사건, 혹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이었을 뿐이지. 그죠? 발생하고 났을 때는 이게 이후의 사건인데,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언급하는 하나의 팩트니까, 이게 과거의 팩트니까, 이 팩트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이후의 사람들일 거다, 이 말.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게, 1950년이고, 이건 1980년이고, 지금 현재라고 보자, 이거지. 이렇게 했을 때, 현재에서 바라봐도 1939년은 이전이고, 1980년도에서 바라봐도 이전이고 1950년도에서 바라봐도 이전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점, 즉 기준 시점이 어디든지 간에 몽땅 이전, 즉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과거다. 절대 과거. 기준 시점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이 시점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대 시점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든 다 이전 시점으로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과거로 무조건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이래 돼. 우리가 단순히 현재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럴 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과거 무조건 과거형으로 쓰는 거는 그게 무조건 과거 시점에 한 시점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과거 완료 표현하지 않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지금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쌤이 강남구청 있을 때도 한참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He had been reading the newspaper since he was 7 이렇게 해볼까요? 이 마틸다 이야기라고 그 수능에 모의고사인가 한 나온 영어 지문에 이걸 마틸다라고 이렇게 해놔도 뭐 비슷할 겁니다. He had been reading the newspapers since he was 7 이랬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이상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강남구청 시절에 이 쌤이 어떤 답이 이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보고만 있다가 쌤이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답을 하려면 굉장히 지금 이야기하고는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7살이었어. 여기 7살, 그가 이제 7살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7살인 시점. 그죠? 7살인 시점부터 줄곧 had been reading을 하고 있었다. 과거 완료로 썼죠. 그죠? had been reading.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단순, 형식적인 어떤 시제 구분에 딱, 묶여 있을 때는, 여기 과거 완료인데, 이게 분명히 앞섰는데, 그러면 과거 완료보다 앞섰는데 왜 과거로 표현했지? was라고? 이걸 이제 공부를 꽤 하는, 영어 공부를 꽤 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갖다가 이 게시판, 저 게시판에 많이 올리는 거 쌤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답이라고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건 답을 달라니까 그 전에는 옛날 하이텔의 영어동인가 할 때 그때는 정말 막
엄청나게 긴 장문의 어떤 답변도 달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쌤도 막 워낙 영해돼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해가지고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책을 내면서 했는데요. 이 왜 그런 거 하면 그가 7살 먹었던 이 시점은 어디에서 보든 딱 정해진 시간이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의 나이 7살이라는 이 시절은 절대적 과거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걸 since he had been 7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야기죠. 이 절대적 과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현재 이전에 어떤 일정한 시점까지 과거 어떤 시점이 되든 뭐 7살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부터 쭉 해오던 이 모습은 나중에 과거 완료 공부하겠지만 이건 뭐 그냥 헤드 PP입니다. 헤드 PP로밖에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여기 과거 완료고 이거는 이전인데 왜 과거로 썼지? 뒤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문법은 나중에 한번 쌤이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영문을 가지고 그 영문은 빼놨는데 한번 보기로 하죠. 나중에. 자, 이제 과거까지 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어떤 문제풀이, 문법 연습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